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갖고 계시면 교과서 128쪽하고 129쪽 내용 같이 보면 되는데요. 독도하고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사실 교과서 내용 간략하게 보긴 했을 텐데 여러분이 이번에 원격 기간이니까 한 번 더 이 내용들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강의로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128쪽에는 이제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독도가 누구나라 땅이다? 네,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정말 우리나라 땅인지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약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여기 건너가서 일본으로부터 국토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1900년에 고종이 울릉도와 그 부속 섬에 해당되는 석도를 현재 이제 독도인데요. 그것을 공식적인 영토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독도 의용 수비대가 거기에 남아서 뭔가 인근에 일본의 배가 이렇게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해주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독도에 대해서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독도 우리가 배웠던 역사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일본의 측면에서는 그 과거 임금 받아서 왔다 갔다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러일 전쟁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한일 의정서 제1차 협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독도나 한반도의 바다 혹은 영토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해서 그때 이제 많이 일본의 영향이 커졌던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주지 선점론이라고 해서 봐라 여기 사람 살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점령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논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것은 다케이의 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바꿨죠. 대나무 섬이라고 해서 이름도 바꿨고 그것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해서 행사를 한다는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129쪽의 동북공정인데요. 자, 동북공정이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 일련의 프로젝트인데요. 원래는 2002년부터 시행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종료된 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공정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남 공정이라고 해서 티베트나 그 위에 위구르의 그 역사를 왜곡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엄밀하게 다른 역사입니다.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나 근대에 이르러서 그 민족들을 자원이나 기타적인 통로나 여행, 기타적인 자원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충돌, 갈등이 발생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개인적으로 껴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중국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족이 있다고 했죠. 즉, 그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소수민족의 동요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제 조선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다른 그 민족들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다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정체성 공정 왜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고구려하고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백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북방 영토 지역 일대의 고구려와 발해가 그 역사를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영토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또한 이들을 이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표현하냐면 지방 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당나라나 수나라와 같은 그 중앙 정권이 있고 이들이 독특한 지방의 정권으로서 수나 당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물론 그 논리가 완전 어불성설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책봉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구려나 발해가 이제 수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뭔가 진짜로 지방 정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나라나 수나라로부터
신뢰를 챙겨서 뭐 국가적인 무역이나 정치적인 안전관계를 갖기 위함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속했고 그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거나 뭐 그들 학자들 혹은 뭐 정책 담당자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큰 부분이긴 할 텐데 여러분 개인, 선생님 개인도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부터 시작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독도하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뉴스나 기타 소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혹시 이제 영상 편집해 보고요, 보다가 대학교 때 이제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괜찮은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